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인지TV의 한정판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제로 브리핑 바로 스타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영상을 보든 어떤 드라마를 보든 어떤 광고를 보든 상당히 답답했었던 게 구구절절 막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영상 스타트하면 바로바로 스타트해야지 성격 급한데, 그죠? 그쵸. 사실 네. 사람들이 결말을 제일 궁금해하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결말부터 보고 네. 이제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가 좀 구구절절했네요. 네. 자, 그러면 제로적인 부분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가져온 모멘텀은 LG 에너지 솔루션 역대급 IPO 다가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당군 네, 그 표현 많이 쓰더라고요. 네. 당군 이래. 당군일의 최대 IPO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또한 지금 시장에서 부각을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11일부터 12일까지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이 있고 18일부터 19일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 신청이 이어져서 27일날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드디어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합니다. 공모 밴드가 27만 5천 원에서 30만 원 사이 내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30만 원은 거의 확정이죠? 그쵸. 이게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 배터리 3사들이 있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이렇게 있는데 이 세 기업 중에서도 시장 점유율, 세계 점유율도 제일 높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CATL에 이어서 2등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증권가에서 논하는 적정 시총은 100조 원이다 라는 말이 좀 있는데 상장을 하자마자 네이버를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3위로 올라선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시가총액 100조도 좀 적지 않나 싶어요. 네, 적을 것 같아요. 중국 시장에서 CATL이 1조 위안이잖아요, 시가총액이. 그렇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가총액 100조 너무 싸지 않나? 그쵸. 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은 조금 아쉽고, 그래도 뭐 1, 2위 기업이다 라고 하면은 그래도 150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나 라는 저희의 생각인데, 어쨌든 지금 뭐 LG 같은 경우에도 이걸 분사시킨 이유도 사실 이걸 굉장히 좀 우리나라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다. 기업을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다시 상장시키는 걸 굉장히 안 좋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또 바꿔 말하면은 또 그 기업, 해당 산업을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 기업을 또 상장을 해서 제대로 또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나라 증시 자체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기여를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또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2, 3주 정도 남아있는 시기인데요. 충분히 재료적인 측면에서 가시적인 이슈를 받아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번 주 정말 좋지 않은 시장이 보여줬는데 그 와중에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여파인 2000지 장비 관련주들은 정말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면서 수급 유입이 주식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떨어지는 시장에서 사실 정치 테마 관련주들 위주로 강한 수급 유입이 이루어졌고 대부분의 섹터 관련주들이 다 빠졌어요. 그렇죠? 2차 전지 안에서도 뭐 셀 업체들, 그러니까 판매 업체들, 그리고 뭐 소재, 2차 전지 안에 들어가는 소재 관련 기업들은 좋지 않았는데, 뭐 LG랑 뭐 협업을 했었다든지 아니면 장비 회사들, 이런 기업들은 2차 전지 관련주들 안에서도 굉장히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이 어떻게 보면 사상 최대, 당군 일의 사상 최대, 뭐 이런 키워드가 붙어줄 때에는 시장에서 주목을 안 받기가 어렵습니다. 안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의 좀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고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로 매매 난이도로 보자면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은 상장을 한다. 관련주다라고 해가지고 상장바를 받겠다 정도로 놓고 봤을 때는 뭐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지만 기간, 저게 좀 문제죠. 제로 매매의 기간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자면 언제나 관련 기업이 상장을 한다라고 할 때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선반영의 프리미엄을 받아서 움직여주는 경우가 많고 막상 상장을 하고 난 뒤에는 대부분의 기업군들이 재료 소멸로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이제 SK 바이오팜 때도 그렇고 뭐 DPC, 하이브 등등 상당히 많은 기업군들이 관련 이슈로 엮여가지고 움직여줬지만 결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SKI 테크놀로지 때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고 시가총액 100조 간다, 시가총액 150조 간다 라는 이슈가 있다라고 한들 단기적으로는 재료 소멸을 주고 관련 기업군들은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매매를 하시면서 27일 전에는 관련 기업군들을 꼭 매도하자 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매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걸 보고 이제 일정 매매라고 합니다. 정해진 일정 안에
충분히 테마의 연속성을 가지고 움직여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트레이딩을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이에 맞는 투자자분들은 어떤 투자자분들이 계실까요? 뭐 실제로 이제 어떤 IPO가 시작된다 하면 이제 증권사부터 찾아가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이런 일정 매매를 좀 해봤다, 일정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뭐 기대감이 유효 기간까지 내가 어느 정도 좀 경험을 해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충분히 매력이 있는 그런 또 종목군들인 것 같고요. 그간 있었던 IPO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시장 점유율 뭐 이런 거보다는 굉장히 신박한 그런 기업이다. 카카오에서 카카오 게임즈가 뭐 카카오 뱅크가 하는데, LG 에너솔루션은 진짜 세계에서 지금 2위 하고 있는, 대놓고 2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당일의 변동성도 체크해봐야 되고,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가능하다면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주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역시나 대표적인 기업은 LNF와 뭐 솔루스 첨단 소재 이 정도가 좀 대표적인 기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보다는 아무래도 LG와 실제로 거래를 했었던, 그리고 유럽 공장에 LG의 공장이 이제 유럽에 또 있는데 거기 옆에 이제 또 공장을 세운 기업들이 또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협업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그리고 지금은 장비주들이 굉장히 좋습니다만 소재를 납품을 해서 이 LG 에너솔루션이 제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또 소재 기업들, 뭐 LNF의 양극재라든지 뭐 솔루스 첨단 소재, 뭐 전지박 이런 기업들, 그리고 뭐 나인테크, 나라 M&D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가 있었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 이렇게 기어가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좀 관심을 좀 덜 갖긴 하는데, 그런 종목들이 한번 진짜 그냥 끝도 모르고 움직이면 굉장히 무서운 종목이 되는 것처럼.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지로 브리핑 한번 좀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가져온 이슈는요, 과연 로봇 관련주 끝물일까? 어디까지 갈까? 어디까지 갈까? 로봇 관련 좀 지긋지긋합니다, 그렇죠? 가끔 보고 있으면은 뭐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많이 들긴 하는데, 워낙 좀 파워풀한 것 같아요. 맞아요. 최근에 이제 뭐 CS 관련된 이슈로 엮였었는데, 로봇 테마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강한 테마가 아니었었습니다. 언제나 단발적으로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죽는 게 로봇 테마였었는데, 최근에 결국 붙어준 이슈가 삼성발 M&A 이슈였죠. 그렇죠. 네. 최근에 이제 CES가 이제 끝났죠. 네. CES에서 이제 뭐 현대 그 정의선 아저씨가 나오셔가지고 이제 막 로봇 뭐 이제 앞으로 미래는 뭐 이렇게 말 설명해 주셔서, CES 전부터 이미 로봇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움직였는데, CES가 끝나서 이제 끝물이 되지 않을까, 이제 또 새로운 테마로 또 바꿔가지 않을까 했는데, 갑자기 삼성에서 M&A 큰 거 온다 하면서 이제 그게 또 로봇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재차 상승하는, 저번 주 말미에 재차 상승하는 흐름으로 또 마무리가 됐었죠. 이 3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액이 12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적극적인 M&A 이슈가 나와주고 난 뒤에 시장에서도 가시적으로 이렇게 좀 집중을 받아준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M&A 후보 리스트로 보면 뭐 전장 사업이 최우선 대상자로 지금 찍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로봇, 세 번째가 바이오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근데 차량 전장 쪽이 왜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지금 인수하려고 할까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 계속 현대발로 나왔던 게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라는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일단 현대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만들겠다. 맞죠.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저희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이 사실 부족한 게 아니라 돈이 잘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너네들이 만들면 우리가 사줄게 라고 하는 건데, 현대는 아싸리 우리가 만들겠다. 삼성은 맞습니다. 그냥 우리가 인수를 해가지고 차라리 거기서 이제 받아서 쓰면 되지 않겠냐 하기 때문에 좀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한 M&A 기대감이 있는 거고, 요번에 이제 인수가 뭐 조단위 인수가 나올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 예전에 이제 조단위 인수건이 그 하만 인수 했을 때, 삼성이 또 이제 인수했을 때 그때 조단위가 16년도 17년도였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6년 7년 뒤에 또 조단위 뭐 큰 거 온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거 보면은 그 기대감은 충분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재료 매매에 대한 난이도에 대해서 한번 좀 저희가 한번 언급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에는 차량용 반도체 쪽은 난이도는 중하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 로봇 관련주들은 난이도가 최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매매 기간 유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차량용 반도체 쪽은 삼성전자가 실질적으로 M&A에 적극적으로 들어가겠다라고 공표를 해놨기 때문에 유효성 자체는 상당히 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한테 어울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로봇 분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로봇 분야 같은 유효성이
저는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벌써 대장주들이 가시적인 상승폭을 보여주고 후발주자들이 수혜를 받아주면서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테마의 사이클이 그런 식의 순환 사이클이 돌 때에는 고점에 다가가고 있다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장주가 죽지 않고 꾸준히 올라가면 당연히 땡큐죠. 그렇지만 주식시장이 언제나 그랬듯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재료적인 부분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자면 전 좀 위험하지 않을까. 로봇 쪽은 뭐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미 출발하고 뒤늦게 로봇 딱지 붙어서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높은 이미 출발한 애들은 이미 너무 무섭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뒤에 따라가는 애들을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이제 당하면 사실 안 되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당하면 안 되는 거고 이게 더 가면 더 가는 거지 약간의 좀 두세 발자국 멀리 떨어져서 보는 게 좀 맞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이제 성향은 조금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신고가 매매를 주로 즐기시면서 짜릿함을 즐기시는 자유로 드롭에 타셔도 아무 끄떡 없을 만한 그런 강심장을 가지신 분들께 좀 어울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조금 바닥에서 움직여주는 종목을 매매하시는 분들한테 어울리고 안정성을 조금 더 추구하시는 분들한테 어울린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주 빠르게 한번 좀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주 뭐 차량용 반도체 하면 SAP 반도체, 그렇죠. 네, 그리고 해성 DS, 또 리드프레임 또 최고의 회사죠. 그리고 칩스앤미디어 자율주행하면은 뭐 칩스앤미디어는 꼭 한 번씩 나오는 그런 종목이고 텔레칩스 역시 자율주행하면 꼭 한 번씩 나오는 그런 종목이고 그리고 로봇 쪽으로 넘어가 보면 아지네스텍 금융이랑 상한가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예전에 삼성전자하고 공동국책 이제 과제로 로봇 그쵸. 사업을 좀 같이 원적 기술 개발을 진행을 했죠. 그만큼 좀 실시를 받아줄 수 있는 기업 중 하나다. 어느 정도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퍼스텍, 에브리봇, 나무가 이 기업들이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보면 로봇을 메인 사업이나 혹은 뭐 좀 서브 산업으로 꼭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고 아무래도 지금 재료가 나오는 게 삼성전자와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자극적이거든요, 실제로.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테마가 뜨더라도 한 번 정도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진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뭐 실제로 과거에 이런 이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꼭 체크를 하시고 접근하거나 뭐 또 매매를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깔끔하게 우리 두 번째 재료 브리핑 이 정도까지 하면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